안녕하세요.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.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변호사 강지훈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개인회생을 신청한 많은 분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폐지가 되거나 기각되는 상황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, 변호사님.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되거나 기각이 되네? 라고 했던 그런 사례들 중에서 좀 중요한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저희가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기각이나 폐지가 안 되는 그런 사안들로 잘 만들어서 신청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왕왕 발생하니까 알아두시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변호사님. 첫 번째 유형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첫 번째는 아주 가끔 있는 것인데요. 개인회생의 이 절차를 조금 아셔야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다. 저희가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접수할 때부터 3개월 후부터 월 변제금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.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 변제계획서가 개시결정이 나는 거는 제출한 후부터 한 6개월, 7개월 후부터 그 결정이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개시결정이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보면 한 3, 4개월 전부터는 월변제금을 냈어야 되는 그런 계획표인 겁니다.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개시결정이 나왔을 때 과거에 한 3, 4개월 정도 냈어야 했던 월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계속 좀 모아두라는 이야기인가요?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상담할 때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요. 접수 3개월 후부터는 내 월변제금만큼은 계속 모아두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립니다. 근데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으면 폐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좀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사업을 그만두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것도 개인회생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. 개인회생은 미래의 소득을 가지고 변제하는 게 핵심이라서 우리가 그 소득원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럼 개인회생도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.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갑자기 뭐 직장이 문을 닫게 되거나 그러면 그 소득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럼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?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대한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. 모든 상황에서 구제가 되는 건 아니고 월변제금을 절반 이상 낸 경우에 특별 면책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그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제도를 그냥 어떤 사정 때문에 폐하는 건 좀 아까운 면도 있으니까 면책을 구하는 그런 제도인데요. 시도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. 배우자 재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? 네. 아마도 법원에 따라서 또 재판부에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을 그 개인회생 신청하는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재산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우자의 재산이든 내 재산이든 하여간 내 재산은 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월변제금을 높이게 되는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우자 재산이면 무조건 나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느냐? 그렇지는 않고요. 실제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을 따져가지고 채무자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. 재산으로 잡힌다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원래부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든지 또는 결혼 이후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내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이런 과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? 당연한 얘기긴 할 텐데요. 내 재산이 아니고 나는 기여한 게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소명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. 소명을 하지 못하면은 법원은 그냥 고민 없이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 넣어버리고 청산가치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유형이 채무자의 본인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개인회생은 신청보다 설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. 내가 이런 상황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 꼭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진단 링크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안녕!